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의 흐름보다는 좀 외부의 변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세를 다시 리세팅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걸까? 아니면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밤에 미국 시장도 조금 흔들리는 양상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정은이 지금 함께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를 해서 세 명이 나란히 걸어가는 진기한 광경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런 상황까지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나 업종의 이 특성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도 시끌시끌한 이슈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비롯해서 주요국의 재정 문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환율이 또 1,400원 선 또 터치하는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한 1,396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3분기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좀 상당한 9월 초 시장인데요. 정책 쪽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 끊임없이 나와서 저희가 강조해드립니다. 내년에 이제 투자 예산안 이쪽을 좀 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AI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로봇, 조선 섹터의 AI 자동화 기술 접목될 수 있고 바이오,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첨단 산업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옥석가리기 잘 하라라는 증권사 조언 오늘 아침에도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은 분위기가 좋던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알아볼까요? 개장하고 1시간 지난 시장 상황 함께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선주 단에서 하나오션이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지만요. 오름폭을 조금은 현재 시간은 줄이면서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현재 시간 2.4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가량 하락 중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 대형주 단 안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오늘 원전주가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한미 원전 협력의 최대 수혜주로 NH투자증권에서 지목을 했고요.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나오게 되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3%가량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방산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엠스포가 개막을 했고 현지 시간 5일까지 개최가 되게 됩니다. 현대 로템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5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 0.6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1%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S 일렉트릭의 수주 소식 나왔습니다.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이 빅테크의 전력 공급 기기를 수주했다라는 소식 약 600억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6% 넘게 시장의 주목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전력 설비주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효성중공업은 0.89% 가량 오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목표가 150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라는 점 오늘 전력 설비주 단에서의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상법 개정안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어제자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 이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이 계속해서 증권사 지주사 단에서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오늘 주가는 그렇다 할 흐름을 일단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이버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0.34%가량 상승하면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상승 중인데요.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1%가량 오르고 있고 기아는 0.3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삼성전기도 좋은데 삼성전기 MLCC에 대해서 업황 회복세가 나타난다면서 목표가 올려잡는 움직임, 이에 따라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이 지금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 GLP-1의 릴리의 임상 중단 소식에 16%가량 빠지기도 했었죠. 다만 키움증권에서 이는 과도한 우려라면서 일동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3%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조금 큰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게 많지만요. 그래도 이 안에서 살펴보자면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는데요. 보르노이가 1%가량 오르고 있고 ST팜이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 11%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HLB가 1.9%가량 오른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알테오젠은 1%가량 하락하고 있고 펩토론이 4% 넘게 빠집니다. 파마리서치도 2.75%가량 하락하고 있고 ABL 바이오도 1%가량 하락 중입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폴더블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이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도 2028년에 폴더블로 나온다는 그러한 더밍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폴더블 관련주인 KH바텍이라든지 파이nem텍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동성화인텍이 3% 넘게 오르면서 조선 기자재단으로는 그래도 좋은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엔터주는 쉬어가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2%가량 하락하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 2%대 하락,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4%가량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코스피는 상승하며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2%가량 오르면서 3,176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가량 눌리고 있습니다. 792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200억가량 강하게 오전장 들어서 사들이면서 지수를 올려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지 코스닥 상황도 매매 동향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이 500억가량, 기관은 80억가량 소폭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만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지 싱크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이 싱크풀을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 텐데요. 오늘 MLCC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개장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됐을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각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 삼성전기를 지금 목표가 상향하면서 MLCC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기도 잘 가긴 하지만 사막 콘덴서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10% 넘게. 삼성전기도 한 3%대 상승세. 오늘 갑자기 또 깜짝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MLCC 쪽이고요. 여전히 조선, 방산, 원전은 좋습니다. 관심도 많으실 수밖에 없죠, 시청자분들. 조선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까? 아니면은 전에 올라갔을 때 팔았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오늘 약간 하나오션 같은 것들은 쉬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도 앞서서 김은주 캐스터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원전주들은 어쨌든 미국과의 협력 이야기가 계속 좀 불거지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추세 훼손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뉴스 노이즈가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우려감이 있었지만 다시 결국에는 원전 갈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에서도 원전이 잘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의 힌트를 봤을 때 우리도 시장에서 원전주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잘 가지만 그 외에 그 밑단의 장비나 소재 업체들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기자재 업체들도요.
자, 이외에도 뭐 전력 설비주가 오늘 좋은데요. 전력 설비주 LS 일렉트릭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LS가 조금 더 강하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함께 좀 따라가는 양상, 효선중공업도 함께 3대장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 좀 반응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간은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전자산으로 뭐 담아야 되지? 금을 다시 봐야 되겠죠. 금을 다시 담아야 된다는 심리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약간 이 디지털 금처럼 여겨지는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질의응답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뭐 엔터주들은 좀 쉬고 있고요. 암호화폐 뭐 지주회사 증권주도 오늘 최근에 좀 올라오다 쉬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뭐 폴더블 폰 오늘 좋죠. 폴더블 폰이 오늘 좋으면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 탄력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잠시 후에 마켓 플러스에서 뭐 자사주 의무 소각 그리고 뭐 상법 개정, 뭐 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또 다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전력 설비도 조선방산 원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전력 설비도 함께 이제 4대장이 돼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주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도 전력기기주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공장을 짓고 아니면 투자할 때 이 전력 설비가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수혜해 주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상승 탄력이 한번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 결국에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수주도 받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투자할 때도 수주를 받고 양쪽에서 땡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맥락에서 LS 일렉트릭이 미국의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배전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 마이크로 그리드 내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해서 이곳을 배전하는 솔루션을 맡게 됐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액수로 따지면은 한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4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LS 일렉트릭 측에서는 이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누구인지는 밝힐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만한 그런 빅테크 기업이랍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누굴까? 뭐 구글인가? 뭐 이렇게 물음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xAI와도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이제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xAI,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어쨌든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역시 이번에 수주도 이런 것에 따라서 후속 수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빅테크 업체들과도 수주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력 설비주 어떻게 올라갈까요? LS 일렉트릭 일단 좀 궁금한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수주 소식 앞으로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6% 넘는 급등세 유지를 하면서 29만 원 선 보이고 있고 LS 같은 경우에도 최근 HDBC 요 관련해 가지고도 긍정적인 수혜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2% 상승하면서 17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인데 비상발전 이런 관련해서도 GNC 에너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언급해드린 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오늘 9% 급등하거든요. 현재 주가 31,9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으로도 긍정적인 매수세 심리를 보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2에서 3%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비츠로테크가 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그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애플에서 폴더블 폰 나온다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다음 주에는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되죠. 신제품이 공개되는데 당장 다음 주보다 내년을 사람들이 더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이폰 유저이긴 하지만 사실 17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더 궁금하고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애플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 분석가 버밍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아마 출시할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폴더블 아이패드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러면서 폴더블 아이패드는 한 2028년 정도, 뭐 정확한 시기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뭐 요 정도에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거밍치가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애플 아이패드 화면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이패드가 지금 쓰는 아이패드 같은 걸 접는 건지 아니면 지금 쓰는 맥북을 어떤 식으로 폴더블로 활용을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명확하진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그 두 개를 믹스한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내년에 뭐 내년 9월 정도가 되겠죠. 애플 아이폰 18 시리즈가 공개가 될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폰 모델들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폴더블도 포함이 돼서 아마 내년에 공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고밍치 전문가가 2026년에 폴더블 폰을 한 800에서 1000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7년에는 2500만 대가 넘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면서 이제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겠죠. 애플의 지금 아이폰은 어쨌든 계속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혁신이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애플의 뭔가 변화가 될 수 있을지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실적으로 뒷받침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에 대한 예측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밍치 전문가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애플 지금 아이패드 현재로도 너무 비싼데 접으면 이거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막 200만 원, 300만 원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이패드 폴더블은 판매가 그리 잘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식의 예상을 했더라고요. 자, 이러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폴더블 과연 출시가 될지 오늘은 시장에서 우리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폴더블 디스플레이 업체 파이넴텍이 오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 넘는 급등세. 이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간 흐름이고요. 국내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북미 공급망 폴더블 시장 진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 그리고 북미 신규 수주 거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3,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삼성전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호평을 했고 폴더블 이런 쪽에서 판매량 상승했다는 실적 기대감 그리고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MLCC 업황 호조, 공급 부족에 따른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이
둘 다 이제 양 모멘텀이 받쳐주다 보니까 긍정적인 좀 매기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최근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간 종목이었고요. 17만 3천 원 선 현재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KH 밥대의 그 바텍의 그 업력도 좀 대단하잖아요. 이쪽이 이제 30년간 영업 경력을 갖고 있는데 힌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품 설계, 양산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부분이죠. 오늘 관련주로 7%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13,54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예전에 애플 시리즈 공급 그 이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화면을 보호하거나 좀 이제 케어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2% 상승하면서 23,650원 선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BHA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제 양산 능력 갖고 있고요. 18,495 오늘 소폭 좀 눌리는데 좀 쉬어가자 그 정도네요. 자, 폴더블 폰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또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금융위원장,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금융이나 자본시장 관련된 언급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일단은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민주당의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딱 물어봤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빨리 지금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위원장 후보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런데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도 약간의 엇박자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니까 이제 강준현 의원이 조금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발행 주체를 확대한다거나 발행 총량을 제한한다거나 뭐 자기자본 요건이나 모니터링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물어봤더니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달라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발 약간 물러섰거든요.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인사청문회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발행 주체를 뭐 이런 식으로 한정할 거다 아니면 늘릴 거다 이런 식으로 확답을 해버리면 이게 뭔가 정해지는 사인이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드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장에서는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이런 뉴스 플로우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오늘 한 언론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뭐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결제 시스템을 어쨌든 간단화하고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없애는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가장 좋은 웨어러블 기기를 갖고 있는 것은 결국에 삼성전자잖아요. 갤럭시가 전 세계 수천만 대가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때마침 삼성 넥스트에서 이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 넥스트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결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레인이라는 회사에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했답니다. 이러면서 삼성이 스테이블 코인도 뭔가 하려고 하고 있나? 우리가 과거에 떠올려 보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이런 식으로 슬쩍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 사업을 삼성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관심이 우리가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삼성전자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다 할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다날이 하락에서 상승 반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실생활에서 좀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다날은 한 8,640원에서 현재 그러니까 양봉의 흐름인 거죠. 그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는 한 1.6% 정도 어제 많이 좀 올랐죠.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네이버페이예요. 범자산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 있었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C KCP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11종의 그 상표권을 출원한 그런 이력도 있는 상황이고 워낙 이 기업 특성상 수십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다 보니까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직접 유통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톤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헥토 파이낸셜은 오늘 아침에 그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제 방식이 현대화되면서 그걸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 결제였다면 다음에 휴대폰 결제, 이제는 이제 코인 결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는 대표적인 자산 관련주이다 이렇게 좀 부각을 받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한 1.7% 정도 밀리고 있는데 개별 이슈가 최근에 있었다라는 점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어봤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노동조 휴장 이후 개장한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단한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이슈의 여진과 전 세계적인 국채 약세 현상이 주식시장의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장기채 수익률이 각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미국의 30년물 금리도 5%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9월이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약세가 나타나는 달이라는 점 역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95% 내리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4개월 만에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현 선물을 합해 1조 4천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한 데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AI 칩 개발 소식으로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했고 조선이라든가 방산 같은 기존 주도주의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로봇 같은 성장주의 강세 속에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반등을 보였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의 조정 영향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강세 보였던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순환매의 모습인데요. 원전이라든가 전력설비, 우주항공, 2차전지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 3,200을 사이에 둔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통해 그간 코스피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았던 세제 개편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기존 50억 원으로 되돌려진다면 시장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지표로 고용이 꼽히고 있는데 이번 고용 보고서는 지표 개선 기대감보다는 지표 둔화의 강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정도의 둔화라면 금리 인하를 경기 부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고용 지표 악화가 예상보다 심하다면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국내 시장,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변수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이번 주도 그러한 길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국내 특징주는 뭘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공략주로는 노머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순수한 종목일 수 있는데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앨범 판매와 공연 주최 같은 아티스트의 직접 활동뿐만 아니라 팬덤 플랫폼을 통한 IP 사용 권리 등을 계약 형태로 취득해서 간접 활동도 지원하는 이런 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88억, 영업이익률은 25%로 전년 동기에서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팬덤 플랫폼인 프롬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이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굿즈를 비롯해서 디지털 앨범이라든가 프라이빗 메시지 기능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들의 경험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주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 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망고TV와 전략적 제휴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중국 공연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이러한 영업 방향성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망고TV는 후난방송 산하의 국영 자본 플랫폼으로 유료 구독자 수가 2억 5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중국에서의 협력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노머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알아봤고요. 네. 이제 또 좋은 종목이나 기업들 좀 발굴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잘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좋은 기업을 한번 방문해봤거든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기업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오전 오후 출근조는 3일과 4일 각각 2시간, 5일에는 4시간 파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7년 만입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19년 이후 6년간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9만 5천 원 인상, 성과금 400% 플러스 1,400만 원, 주식 30주 지급 등 2차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모전을 지향하고 합리적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외국인이 현물 정도만 매수, 코스피에서 1,4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강보합권 수준 약 3,177포인트 선에 지금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살짝 강보합권으로 전환하긴 했는데 큰 움직임은 양시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 출발했어요. 0.2% 가까이. 홍콩 항생지수도 0.6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대만 가권지수도 조금 아까 전에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지금 방향성 탐색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좀 빠지네요. 일본 니케이가 0.46%, 0.5%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뭔가 방향성이 탐색하기 어려울 때 대세에 따라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대세 안에서 또 알짜를 잘 골라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걸 또 저희가 잡을 수 없고 그런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 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좋은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뵙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주 나오셔야죠. 네,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여러 종목 리포트 최근에 뭐 많이 발행을 하시니까 저도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에게 좀 조언을 한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에 방송했었던 종목이 뭐였죠? 그때 방산 쪽. MNC 솔루션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방산주. 근데 방산주가 요즘 또 다시 뜨거워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 말씀해 주신 이후로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신고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늘도 또 상승하면서 올라가고요. 재차 신고가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하고 나서 조정이 계속 모아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말 그대로 수익률로서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러한 상황이니까요. 사실 이러한 흐름은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뭐였죠? 매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각이 거기에 대주주가 최대 주주 소시어스 P와 그러니까 P입니다. 사모펀드와 웰투시 인베스트먼트 이쪽이 보호예수를 1년밖에 안 걸었어요. 70%가 넘는 지분이니까 한 달 동안 왜 빠졌냐? 이 지분을 매각하기에는 몸값이 너무 높다. 근데 이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몸값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뺀 건가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안 끝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지금 폴란드에서는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MPSO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9월 2일부터 5일까지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는 이러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투자적인 그러니까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올라서 중요하죠. 이게 매일 오르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말까지 12월 16일까지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방산에 대한 숫자, 실적 이런 것들은 수주 잔고 베이스로 확실하게 증명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본다면 12월 16일까지 지금처럼 신고가 날 때는 저 같으면 오히려 좀 줄여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 중에서 대략 한 5,000원 정도는 절반은 수익 올라갈 실현하고.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팔아갈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의 특성이 변동성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갱신할 때는 절반 정도는 좀 팔아주다가 만약에 11선, 21선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눌림을 이용해서 분할로 조금씩 사가는 즉 엇박으로 트레이딩 바이하는 이런 전략이 올해 12월 16일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같이 올라올 때는 저 같으면 좀 줄여줄 것 같아요. 수익 실현 좀. 네, 하고. 수익 실현 좀 하면서 10,000원 중에서 오늘 같은 날은 뭐 예를 들어서 2,000원 팔고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정도 팔고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주다가 재차 빠지면 그때 가서 모아가는 이런 대응 전략으로서 끌고 가보시라 좀 이렇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AS 서비스까지 해주시고. 네. 어쨌든 연말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매각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생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수준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렇죠. 좋은 상황인 거고. 방산 4사 베이스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유압식 그리고 구동 시스템 이쪽을 다 수주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우리가 그냥 자주포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신이 움직이잖아요. 포신이 움직이고 있는 게 유압식과 전기식으로 이런 것들을 구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시스템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니까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천공이나 이런 유도무기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될 때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숫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MNC 솔루션 지난번에 저희가 뭐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지금 흐름이 좋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GL 리서치 한번 리포트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기업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좋은 종목 잔뜩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기업 좀 볼까요? 뭐 잔뜩은 아니고 한 종목이겠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헥토 이노베이션이에요. 헥토 이노베이션. 사실 좀 뭔가 낯설다. 약간 생소하긴 해요. 그렇죠. 낯설다,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근데 분들도 있을 것 최근에 같아요. 언급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자회사인 헥토 파이낸셜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쪽이고 자회사 얘기만 살짝 말씀드리면 네. 이쪽이 국내 최대의 간편 결제 특히 계좌 베이스 간편 결제 국내 최대 사업자이고 피지도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헥토 뭐 파이낸셜 이러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세틀뱅크 이러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세트뱅크. 그 가상계좌 네. 제공을 하고 있고 펀뱅킹이나 간편결제 제공하고 있는 뭐 이러한 국내 1위 사업자고 우리가 가상계좌 그러니까 공과금 납부할 때 가상계좌가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국내 관공서의 95% 이상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쵸. 기존의 세틀뱅크가 있죠. 다 거의 독과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이걸 자회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헥토그룹이 이제 그룹 CI 자체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헥토 파이낸셜로 이름을 바뀐 거고 네네. 그럼 헥토 이노베이션은 뭐 하는 회사냐? 헥토 그룹의 사업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신 3사 대상으로 이런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추상적이잖아요. 네네. 그 본인 확인 서비스 그리고 간편 이런 그 로그인할 수 있는 로그인 플러스 서비스 뭐 이런 보안 관련 서비스를 통신 3사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점은 진짜 명확합니다. 네. 왜냐하면 통신 3사 대상으로 이제 가입자 베이스로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네네네.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안정적이다 하는 부분은 대신 강점이지만 반면 하나의 약점 요인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뭔가 화끈한 성장에 대한 이런 그로스에 대한 목마름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그동안의 시장의 약점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B2B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국내 통신 그쵸. 3사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꽉 차 있는 그렇죠. 느낌이 포화된 들잖아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저도 탐방 가서 관련된 내용도 이런 거 체크를 해보면 뭔가 이제 작년부터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나요? 네, 코로나 이후에 헥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드시모네라고 하는 이런 헬스케어, 예. 헥토 헬스케어를 통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건강관리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 B2B만 했었다면 이제 B2C로 진출을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이 그럼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같은 그룹의 상위에 있는 회사로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래 헥토 파이낸셜이랑 헥토 헬스케어가 있고 그쵸.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업 지주회사인데 헥토 파이낸셜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쪽. 왜냐하면 국내 관공서의 이런 가상계좌부터 피지를 다 하고 있는 네네. 간편결제 1위 사업자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유통을 진행을 할 때는 이 기업을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 사업 지주회사로 섹터 이노베이션의 역할은 가지고 있는 본인 사업부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그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 관련 사업이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비상장인 헥토 헬스케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24%예요. 24%.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핀테크 쪽 그러니까 헥토 파이낸셜이 진행하고 있는 쪽이 대략 한 43%를 점유를 하고 있는 사업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사업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니까 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일단은
비중이 가장 큰 쪽이 핀테크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는 핀테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뭐 핫한 게 스테이블 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돼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핀테크 쪽. 네. 워낙 이제 핀테크는 2000년 이후부터도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핵심적인 먹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본업 단위 국내에 있는 은행을 비롯해서 관공서 그리고 주요 이런 기관들의 모두 다 이제 이런 결제망 자체가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앞서 이제 가상계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95% 이상의 지배적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그동안에 이제 십수년간 계속해서 공고히 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뱅킹이 붙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간편 결제가 붙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그 피지사 이런 사업까지도 같이 간편결제 사업자는 영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피지 사업자 인수를 통해서 피지 사업부까지 같이 토탈에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표적인 이쪽이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을 할 때 누구랑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통 우리가 담당을 하겠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회사 기조 자체가 요즘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 하면 워낙 시장에서 이제 핫하게 이슈로서 네네.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알리고 싶어 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 보도나 PR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업은 반대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내실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그래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원래 잘하고 있는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굳이 떠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요? 오히려 최근에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리포트가 꾸준히 나온 게 네네. 그래도 안정적인 숫자 베이스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여타 그냥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 매출 비중은 대략 43.4% 그러니까 2분기 네. 분기 실적 기준으로 40% 이상을 이런 핀테크 쪽이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쪽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사업 가능성과 더불어서 최근에 해외 플랫폼 대상으로 정산 송금 서비스 이러한 부분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외 쪽 주요 고객사로서 유명한 이런 빅테크들 뭐 아마존이나 틱톡, 네네.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오. 스팀 실질적으로 다 거래선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그쪽하고 이제 관련 진행을 할 때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달러 베이스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때도 가장 유리한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빅테크들, 글로벌 빅테크들의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헥터 이노베이션이 있고 밑에 헥터 파이낸셜, 근데 헥터 파이낸셜도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쪽에 관련된 이슈가 법제화 된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모멘텀을 받으면 이게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헥터 파이낸셜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였죠. 사실 HD 현대그룹주가 움직일 때 지주사,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HD 현대 조선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네네. 나서 그 후단에서 움직이는 게 지주사가 움직였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헥터 이노베이션은 파이낸셜 웹단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부와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뭐 B2C 잠깐 말씀드렸다면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추가적인 신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통신 3사를 기반으로 한 이런 가입자 베이스 안정적인 실적 기반 위에 추가적으로 헬스케어와 B2C가 붙는 이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사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재평가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화끈한 거 원하시면 파이낸셜로 그렇죠. 시청자분들 중에 투자자분들 중에 조금 화끈한 거 원하시면 파이낸셜로 가는 거고 이게 어쨌든 전반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먼트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네. 이노베이션을 보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견이시네요. 함께 갈 것 같아요. 이런 흐름 그렇죠. 자체는. 어쨌든 따라가겠죠. 그렇죠. 흐름 따라가겠죠. 자체는 이어지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김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이쪽 사업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쪽에서는 아까 뭐 인증이라든지 네. 뭐 로그인 관련 서비스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꾸준히 나오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자면 안정적이다. 네. 정말 안정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통신 3사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입을 해가지고 990원 부가 서비스를 네네.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뭐 로그인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전에 우리가 그 통신 3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주식 정보 서비스도 제공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가입하시는 분들이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한번 계속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잊어버리고 계속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그쵸? 있으신 예, 것 그냥 같아요. 자동 결제. 자동 결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통신 요금에 거기가 그쵸, 포함돼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 베이스로 꾸준히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이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데이터 기반의 이런 생활 정보, 혜택 서비스 이런 것들을 더 늘려나가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부가 서비스가 예를 들어 990원이었다. 그러게 되면 플랫폼이 30% 떼어주고 자기는 70%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몇백 원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뭐 주식 정보 서비스나 생활 정보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따른 ASP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주식 정보 서비스는 10,000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어느 정도 성장에 있어서는 좀 꽉 찬 시장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랄까 업사이드나 이런 측면에서 그로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그동안의 헥토 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래프 보시었지만 네. 주황색 부분인 거죠? 네, 꾸준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렇죠. 약간 붉은색 부분, 꾸준히 이런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개인정보 기본적으로. 보호 서비스 여기 네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때 초기만 하더라도 2000년대 이제 초중반만 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어느 정도 완만해졌네요. 그로스가 완만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정보 서비스나 서비스도 기타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는 거고 우리가 뭐 로그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 아이디를 다 기억하기도 어렵잖아요. 저도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그런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쪽이 로그인 플러스인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붙어가지고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핀테크랑 그러면은 IT 쪽 정보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헬스케어 부분이 또 한 24% 정도는 또 매출 사업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무의식 중에 그냥 막 이동하다가 봤는데 어제였어요. 버스에서 이 뒤에 보이시죠? 이 드시몬의 네, 맞아요.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유산균 구독 서비스 저는 네.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해요. 네. 다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시모네만 드시더라고요. 이게 여타 유산균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정건당 건강 그쪽에 유명한 이제 제품이 락토핏 네네, 뭐 이런 그쵸, 쪽인데 그쵸.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기에 유산균 하면 그냥 뭐 락토핏이나 워낙 많으니까 경쟁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숫자로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600억, 700억, 800억 이상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오히려 제가 더 되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광고 많이 하시는구나. 네, 요즘.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 한가인 씨 써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좀 고급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락토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3달분 이렇게 사더라도 2, 3만 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이쪽은요. 뭐 한 물가가 좀 2달분 비싼가요? 이러는데 한 10만 원 오. 이래요. 그리고 함량이 높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 돈 주고 먹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러게요. 했는데 효과가 있나 봐요. 효과가 근데. 확실한가 봐요. 그리고 이쪽은 실온 보관이 아니라 냉장 보관해야 돼요. 균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드시모네를 그 선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드셔보셨어요? 입장에서 이제 배우자한테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아까워서 못 먹고 아이들은 먹이더라고요. 그런 거 좋은 보면서 애들한테 먹여야죠. 예, 네. 약간 이쪽은 완전히 프레스티지 라인 자체를 완전히 구축을 했고 이런 프레스티지 라인의 구축에 따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독 서비스까지 런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정도로 그만큼 시장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헬스케어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꾸준히 지금 분기 단위로 지금 보시면요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이전에는 그 유산균만 했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른 있더라고요. 쪽으로 라인을 넓히고 라인 자체를 뭐 질건강 뭐 이런 추가적인 그 관련 제품군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군 쪽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장이거든요. 그쵸. 근데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향후에 저 같으면 뭐 상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상장 계획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좋습니다. 드시몬의 어쨌든 구독 서비스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계속 연속적인 소비가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저희가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품군 확대 플러스 해외 진출. 해외 쪽으로. 해외 쪽까지 중국 신호판 그룹과 유통계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중국 쪽에. 중국 쪽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 유통 쪽만 잘 터지게 된다면 그러게요. 그쪽은 특히나 이제 그런 거잖아요. 중국 분들이 그 자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분유 같은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먹이지 않는다 뭐 이런 그렇죠. 포비아가 있잖아요. 그런 포비아가 있는데 특히 앞에서 이런 유산균, 프리미엄 유산균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어느 정도 타겟군 형성을 해서 중국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헬스케어 쪽으로도 사업을 잘 하고 있네요. 뭐 진짜 저도 아까도 뭐 여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에 띄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한 재무나 뭐 실적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근데 그렇죠. 실적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어쨌든 헥토 이노베이션이 매출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랐던 건 저는 PER이랑 PBR 봤어요, 저는. 네. 근데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PER, PBR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PER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PER 기준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사업 지주회사라는 것 자체를 감안을 한다고 네네. 하더라도 좀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PER 기준의 올해 말 예상 실적 기준 6.04배, FN 가이드 기준입니다. 6.04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 24년도까지니까 25년 기준 말씀드리면 6.04배. 올해 그리고 내년 6.04. 기준으로 보게 되면 5배 언더로 떨어져요. 4.96배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내년 기준 0.83배 정도. 1 아래로 내려갔어요. 1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숫자를 보시면요. 지금 영업이익 21년부터 보시면 375억, 356억부터 해서 24년도에 489억까지 올해 500억 강하게 넘는 나왔죠. 거 아닙니까? 올해 지금 추정치가 568억이에요. 570억. 그리고 내년도는 650억. 그러면 아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기반으로 돈 잘 벌고 네. 있고 이게 크게 이제 B2C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사업도 아닌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이런 헬스케어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B2C까지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따른 시장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확실히 가치주 컨셉에서 우리가 탐방을 갔다 왔고 저희 쪽에서 탐방 갔다 왔고 관련된 이런 보고서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그냥 실적 재무제표 보니까 싸다라고 그렇죠. 좀 느껴졌어요. 근데 PBR 일단은 1배 작년에 1배 아래로 내려갔고 PER로 봐서도 지금 뭐 5배, 6배 정도밖에 그렇죠.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었던 것이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요즘의 트렌드인데, 근데 이게 뭐 최근에 그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헥토 이노베이션은 그 전부터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꾸준하게 추진했던데, 이거는 뭐라고 해요? CEO의 뭔가 기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판단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사실 워낙 그동안에 돈을 잘 벌었고요. 굳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IR과 PR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최근에는 이런 밸류업과 더불어 가지고 시장 이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 자체가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좀 화답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사주 매입 소각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신탁 계약부터 해가지고 신탁 계약은 결국 증권사 관련된 총액을 정해놓고 많이 빠지면 사겠다는 부분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고요. 자사주 취득 결정 지금 보시면 직접 매입을 통한 이익 소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밸류업 나오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정부 측에서 밸류업 해라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은 아니고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부터 26년까지의 3개년 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계획에 따르면 매년 발행 주식 1%씩 소각을 하겠다. 꾸준히 발행 주식 같은 경우에 1%씩 매년? 소각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 나왔고 지금 보시면 24년도에 14만 2천 주 소각을 했죠. 네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고 놓고 보면 네. 이거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하루에 거래량이 한 3만 주 정도, 2, 3만 주인데. 오늘도 한 4만 주 정도. 그래요, 되는데. 맞아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뭐 이런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배당 성향은 연간 단위 1%포인트씩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 최저 22%에서 26년도에는 25%까지 최소한 주주들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5년 7월에는 80억 규모 지금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또 연장하는 모습이 올해 지금 나타났거든요. 지금 24년 12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네네. 25년 7월에 80억 규모 또 마찬가지 신탁 계약,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이런 것들 체결을 하면서 체결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은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는데 대신 스탠스가 약간 달라진 게 그동안에는 시장에 알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 이게 바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그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갈리잖아요. 그동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고 있던 기업을 매수를 하자는 그런 쪽의 투자 의견도 있고 아니면 잘하고 있는 데에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데를 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아는 맛, 익숙한 맛 예. 이런 게 좀 더 믿을 수 유리한 있는 맛. 국면이지 않나. 아.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는 곳이 우리 하겠다 해가지고 근데 돈 못 벌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보다 최근에 뭐 은행주 그리고 원래 지금 우리 헥토 이노베이션처럼 꾸준히 했었던 이런 아는 맛, 익숙한 쪽이 오히려 좀 신뢰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헥토 이노베이션 저도 약간은 생소했는데 오늘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나 건실하네요. 네, 타이트한 뭔가 알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가 좀 튀어오르긴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좀 치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좋은 자리에서 저희도 한번 잘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찬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다음에 많으셨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늦더위 먹은 대한민국 증시, 해외 증시 조정 여파로 조심스러운 투자 심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온탕이군요. 저 3,183, 3,800이었으면 좋겠네요.
잘못 말한 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3,800이면 지금 4,0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꿈의 그 증시가 마음에서 우러 나와 버렸나 봐요. 3,183이죠. 3,813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3,183.64고요. 코스닥은 795.12. 자, 다시 한번 코스피는 3,200. 코스닥은 800선에 바짝 다가간 모습입니다. 자, 맨날 바짝 다가섰다 물러섰다 이거 뭐 그건가요? 뭐 그녀의 집 100m 전까지 갔다가 다시 또 150m 물러나고 이거 용기를 못 내나요? 계속해서 이 지금 문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하죠. 뭐 그동안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기다림도 그 어떤 설렘의 결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기다리니까 지겹긴 합니다. 그렇죠? 언제쯤 돌파할지. 여기다가 이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지금 받아버리는 바람에 또 원동력이 또 떨어지고 있죠. 어쩔 수 없네요. 자, 수급은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지난 2일이죠. 어저께 4,400억. 오, 많이 들어왔네요. 종가에. 종가까지 합쳐놓으니까 4,400억 들어왔고 오늘도 지금 1,800억 사고 있는데요. 오늘도 4,000억 가량 살 수 있겠는데 이 정도로 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급은 돌아섰습니다. 다시. 그렇죠? 수급은 다시 돌아서서 이틀 동안 지금 6,000억 샀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요. 한 8,000억도 살 수 있겠는데요. 수급은 일단 돌아서서 긍정적이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저께는 730억이었는데 오늘 또 510억이 나가버리네요. 역시 코스닥은 수급이 코스피보단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의 수급이 괜찮으니까 지수도 괜찮고 시가총액 상위가 일단 7위까지 다 빨갛네요.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위 자리 계속 지키고 있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랑 조금 격차를 유지하면서 자, 100만 원을 다시 한번 좀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4만 원대예요.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8위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바람에 여기 빵꾸가 딱 났네요. 아쉽죠? 1위부터 10위가 8위 빼고 전부 플러스인데 하필이면 HD 현대중공업이 이게 하나가 파란색이 마이너스가 뻥 났네요. 아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하나오션 13위 하나오션도 오늘 조정받고 있거든요. 조선이 오늘 조정받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이 조선의 시가총액 1, 2, 3위가 전부 조정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자, 오늘은 대신에 방원이가 강하죠. 방원이 그렇죠? 이방원은 아닌가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방원이 강합니다. 특히 원에 해당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11위에 다가서면서 자, 10위에 KB금융하고 또 지금 격차를 좁혀놨네요.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10위 안에 들어가야 이제 요즘 주인공이 조방원이다 했을 때 아무래도 조방원 중에 원만 10위 밖에 있으면 조금 그쵸,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죠. 조방원의 조방원인데요. 조방원의 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원자력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조선 소식이 나오면 조선이 오르고 원자력 소식이 나오면 원자력이 오르네요. 그렇죠? 조선 협력 소식이 나오니까 조선주가 올랐었고 오늘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원자력의 협력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마스가가 이제 먼저 이게 앞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조선이 움직이고요. 오늘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 원자력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미국하고 협력을 할 것이다. 뭐 이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또 그 얘기가 또 나왔네요. 한국전력하고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산그룹까지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와 다 같이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참 뒤에 사파에 나오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참 못 믿을 만한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좀 꺼림직합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좀 약하죠. 아까 수급이 코스피는 지금 좋은데 코스닥이 마이너스여서 지금 좋지가 않아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역시 이 4대 천왕 중에 펩트론 빼고 3개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는 역시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보로노이? 19위 보로노이가 오랜만에 6.44 오르네요. 이것도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좀 압도적이지 않나요? 지금 숫자상으로? 바이오가 압도적이에요. 20위 안에 바이오가 거의 한 7, 8종 거의 절반이 바이오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닥이 바이오판이 됐고요. 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또 바이오의 이 향기는 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특징주는 HLB. 아까 전에 HLB가 조금 단독으로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좀 다른 것들이 올라왔네요. 자, HLB는 이 기술수출 플랫폼 4대 천왕과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죠. 8위에 HLB와 14위에 코오롱 티슈진. 그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이 역할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샷 원킬로 굉장히 위험성이 높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신약의 꿈 누군가는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길이 지금 좀 고난의 길이긴 한데 자 이거 좀 아쉽죠. 2024년 3월 달에 12만 9천 원 갔다가 이거 지금 주가 또 어디까지 갔나요? 이거 4만 원입니다. 다시 4만 원.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2023년도 12월 달에 급등하면서 이것도 그거랑 비슷하네요. 제가 어제 보여드린 한국카본이 4년 동안 행보하다가 폭발했잖아요. 지금 거기랑 아주 유사하죠, 지금. 근데 그게 다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HLB가 아쉬운 게 이때만 해도 이제 막 많이 보셨잖아요. 그 주주총회 장면. 곤사마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제 열혈 팬들이 많으세요. 워낙에 이 진양권 회장님이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이게 지금 단독으로 하려다가, 그쵸? 단독으로 원래 리보세라님을 하려다가 안 돼서 중국의 항서제약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병용요법으로 가는 바람에 항서제약이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저번에도 항서제약이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항서제약의 그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관련해서는 아닌데 항서제약에 이제 그 FDA에서 방문을 했는데 뭐 그 연구원이 무슨 이 자료를 갑자기 그 앞에 꾸려가지고 버렸다. 뭐 그런 악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건 아니었지만 항서제약 공장에서 그런 약간 신뢰도를 그쪽도 있었고 지금 가장 최근의 뉴스도 그거네요. 지금 항서제약이 새로운 걸 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기의 HLB 진양권 회장님이 지금 사제 출연을 하셨다. 주주 소통을 강화하셨다. 사실 주주 소통은 모자르지 않죠. 여러분 이런 분이 없습니다. 사실 압구정 증권사의 압구정 지점이나 이런 데 있죠. 거기를 진양권 회장님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서 HLB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증권사 지점에서 요즘에 설명이 많이 하죠. 가시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그 지점의 어떤 영업 직원 나와서 뭐 프레젠테이션 갖고 설명회 하고 이러잖아요. 다과도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양권 회장님처럼 기업의 회장님이 거기 지점에 가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주 소통은 아주 진짜 탁월합니다. 이게 이제 성과가 나와야지 되는 건데 자, 응원합니다. 어쨌든 다시 4만 원이 지금 원점에 왔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올라가야겠습니다. 자, 응원해보고요. 자, 어쨌든 그 역할을 해주니까 지금 고마울 따름이고.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퓨리오사 AI, 핵융합 에너지, MLCC 초전도체인데요. 핵융합 에너지랑 MLCC의 1위 종목이 사막 콘덴서로 똑같아요. 사막 콘덴서가 이 지금 캐파시티라는 것을 만드는 업체인데 핵융합에도 걸려있고 MLCC에도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MLCC로 하나로 묶었고요. 그 퓨리오사 AI가 1등, MLCC 2등, 그다음에 초전도체 3등. 여기서 하나씩 꼽아서 볼게요. 퓨리오사 AI에는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지금 22%가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름은 굉장히 그쵸? 뭔가 음식료 기업인 것 같잖아요. 토마토 들어가서 음식료 기업이 아니고요. 토마토는 안 만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것도 미국의 소식이 나왔네요. 또 하여튼 지금 미국이랑 뭔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다 어떤 업종이라도 지금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내년 출범 예정인 매드케어 파트너스 헬스 플랜 텍사스랑 핵심 보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이 지금 보니까 이번 연도에는 조금 왔다 갔다 했네요. 위아래로 크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20개월 선에 딱 붙어 있거든요. 제가 실타래 얘기 드렸죠. 고양이가 실타래 이렇게 뭉쳐놓으면 또 헝클 나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타이밍이에요? 실타래가 뭉쳐져 있으니까 고양이가 또 곧 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밍만 봐서는 저렇게 뭉쳐져 있을 때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조선주 솔직히 실타래 다 풀려 있어서 무섭잖아요. 저거 주인이 다시 실타래 묶으면 어쩔까? 그럼 이동평균선 이격을 확 좁혀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좁힐 때 들어가는 게 저점 매수 타이밍이긴 합니다. 물론 그 다른 어떤 내용이나 이슈도 봐야겠죠. 기술적으로는 저런 게 벌어졌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이고요. MLCC입니다. MLCC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그게 쌀 알처럼 모양으로는 쌀 알처럼 생겨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그 역할에 관련돼서는 산업의 댐이라고 합니다. 댐. 왜냐하면 그게 전기를 댐처럼 댐이 우리가 뭐 해요? 댐에다가 물 모아놨다가 가뭄이면은 수문을 개방해서 열어서 내보내죠. 가뭄을 해결하려고. 그거 똑같아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에 전기를 모아놨다가 댐처럼
전기가 필요할 때 댐 문을 열어가지고 전기를 보내줘요. 그래서 산업의 댐이고 생긴 거로는 쌀알 모양으로 생겼어요. 하얗게 알맹이처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부르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삼성전기죠. 삼성전기가 MLCC의 대명사고 일본의 무라타랑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오늘 MLCC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MLCC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기가 지금 코스피에서 1.24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 또 사막 콘덴서라는 캐퍼시터 만드는 업체 이게 지금 18% 오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지금 MLCC 업황이 조금 회복될 기미가 있다고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MLCC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사막 콘덴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초전도체입니다. 자, 오랜만에 올라왔죠. 우리 한때 그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죠. 한때 뭐 그 밈 정말 재밌는 거 많았잖아요. 이제 연세대는 빵만 만들어야 되나. 그쵸, 연고전에서 그 고대가 이제 여기 역할을 하면서 고려대 교수님이. 그래서 그때 한창 뜨고 뭐 이제 빌 게이츠가 나중에 다 한글을 배우려고 우리나라에 온다. 뭐 무슨 우리나라 달러 환율 가치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등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뭐 이런 재밌는 상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좀 잊혀졌었는데 지금 오늘 다시 초전도체가 또 오랜만에 움직이네요. 서남이라는 종목이 9% 오르고 있는데 초전도체도 이건 지금 이제 뉴스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남, 모비스, 덕성 이런 것들이죠. 그 당시에도 움직였던 것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서남이 서울대 핵융합연구원 세계 최초로 최고 효율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오면서 여기에 이제 영국이 2040년까지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대에서 그 성공한 게 바로 영국 원자력 청공동연구원하고 같이 개발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초전도체가 또 이슈가 하나가 또 터지면서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자 과연 정말 그때 다 보죠. 공중에 떠가지고 막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다니잖아요. 뭐 그런 자성의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저도 뭐 그때 응원하고 이랬는데 그때 워낙에 너무 거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좀 주의하셔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남도 이거 참고로 보시면 이래요. 2023년 3월 달에 15,400원이었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3,500원이거든요. 진짜 이 정도의 변동폭을 견딜 수 있으면 그때 이제 15,000원 할 때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이거 다 펼쳐졌을 때 실타래가 다 풀어졌을 때 이때 막 그때 막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뉴스가 막 나오고 무슨 어디 가서 뭐 발표한다고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막 기자들이 취재했는데 거기 가서 뭐 철문밖에 없고 뭐 이게 무슨 연구소냐 하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막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는 15,000원에서 3,300원 수준에 와 있다.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또 불어갖고 저기로 갈 수가 있지만 이슈에 따라서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 있다는 거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사파입니다. 사파를 준비했는데 웨스팅하우스 여기 웨스팅하우스 직원이고요. 직원을 약간 패러디한 거고 제가 이미지를 한 거고요. 제가 우리나라 원자력 어떤 단체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이 웨스팅하우스 이 사람의 뭔가 이게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묻었어 보세요. 이게 뭐가 묻어 있지 않나요? 이거? 이게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이게 뭐냐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처음에 제공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목리를 부리는 건 알겠는데 저번에 지라시도 나돌았잖아요. 우리나라 뭐 한수원이 굉장히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 뭐 물론 그건 아니라고 판명이 났지만 지금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랑 한수원, 한국전력이랑 두산그룹이 지금 요 원자력 발전, SMR 여기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예전처럼 이 뒤로 호박씨를 깔까 봐 웃는 얼굴로 악순 나고 있지만 이 뒷손으로 뭔 또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이걸 확실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하고 약간 가불관계라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저런 웃는 얼굴에 속지 말고 항상 저렇게 뭐 인상을 쓰는 건 좀 안 좋지만 항상 신중하게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저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제가 조금 변경을 해봤습니다. 천천히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자꾸 왜 스틸 하우스 할래?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실용외교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실용외교 스위치는 온.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첫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 안보, 동맹 세 가지 의제를 실리 중심으로 풀어낸 이번 만남.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바로 조선업. 미국의 새로운 조선소를 짓고 해군 함정 수리와 인력 훈련까지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규모는 약 1,500억 달러. 트럼프의 구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변형해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줄여서 MASGA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배를 만들어 미국 경제를 돕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산업을 건드린 카드였죠.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양국 모두 공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죠. 한국은 확장 억제를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비용과 조건을 앞세운 건데요. 결국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안보 동맹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와 전략까지 함께 논의됐습니다. 즉, 군사만이 아닌 산업과 지정학까지 묶는 새로운 동맹의 틀. 실용 외교는 동맹의 스위치를 다시 켜겁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백신과 기술 협력이라는 의제를 남겼듯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업과 경제 협력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켜진 실용 외교의 스위치. 앞으로 어떤 불빛으로 이어질까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불법이라 판결한 이슈가 미증시를 짓눌렀습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가 다시금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코스피에는 외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잠시 방향성을 탐색하다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코스피가 3,180선을 재회복해주고 있습니다. 0.3%가량 오르면서 3,1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19%가량 오르면서 지금 양전이 됐습니다. 7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38%가량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단에서의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수급 오전장 들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4천억가량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에 들어왔는데 오늘도 외국인 오전장 들어서만 약 2천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개인만이 500억가량 코스닥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1,393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390원대 후반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9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대해 총 107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각각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대해 75기가와트시 규모,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AG에 32기가와트시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두 건의 계약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대당 70kWh 기준 전기차 약 1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이에 따라 총 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29%가량 오르면서 3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 SDI 주가는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0.7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미국 빅테크와 640억 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전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 규모만 해도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및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자체 발전이 가능한 분산 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죠. 이번 LS 일렉트릭의 계약도 마이크로 그리드 내 가스 발전 설비에 필요한 배전 솔루션을 담당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LS 일렉트릭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 6% 넘게 오르는 모습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29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전력설비주 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약 1%가량 오르면서 12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주가도 오늘 0.5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9월 정기국회가 개막했습니다. 여기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장사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즉시 또는 최대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또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6개월 또는 최대 5년 내 소각 의무화가 골자입니다. 더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올해에만 자사주 소각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요. 자사주 소각 기업은 2023년에 99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만 해도 8월까지 이미 206개사가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면서 전년도 전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 내 증시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도 약 3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시장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가운데에서는 롯데지주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27%가 넘기 때문에 법안 통과와 관련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 롯데지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67%가량 소폭 빠지고 있고요. 2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신영증권도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데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13만 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보합권 내에서 거래 중이고요. 20만 4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개막한 만큼 시장에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몰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뒤이어서 나눠보시죠. 네, 오늘 롯데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근데 롯데지주가 최근 자사주를 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그 이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앞으로도 이제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뭐 법 이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뭐 상법, 더 센 상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서 어쨌든 이런 소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법 382조 4항을 개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지만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삼성 주가가 이제 4만 전자, 5만 전자, 6만 전자를 그때 뚫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법에 따라서 기업의 본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가로 이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상법 개정안 추가 개정안이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됐는데 추가 의결된 사항은 이제 소수주주가 그 자기가 특정 어떤 이사를 갖다가 뽑고 싶을 때 집중 투표제가 이제 통과됐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선출에도 소수주주의 입김과 영향이 더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1년 있다가 이제 실행되겠지만 어쨌건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됐으면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됐을 우리나라 종목들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저가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왜 자초했느냐?
미국은 정확하게 이사회 중심으로 내가 가진 주식 한 주 한 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다 행사할 때 소중히 여기지만 그렇지 않고 소수 주주에 따라서 거기에서 의결권이 행사할지라도 실제 영향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삼성전자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HBM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지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앞으로 이게 설명드릴 주제는 그러면 남은 이제 상법에서 중요한 그 개정안인데 그 개정안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갖다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좀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자사주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요. 예. 그 남아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제 기업이 소유한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획득을 한 다음에 이 자사주를 소각해도 되고 소각하지 않은 기업의 재량에 맡겨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큼 이재명 정부는 이제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이 그 어떤 영향이 있고 그 주가에 어떻게 끼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자사주가 무엇이냐를 갖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영향을 갖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장사가 이익 배당이 가능한 돈을 갖고 자기 회사 주식을 장중에 매수하는 것을 자사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이익 배당이 가능한 현금을 갖고 장중에 매수를 해야 된다. 장중이냐 장외냐 시간의 거리냐는 사실은 삼성생명이 또는 삼성전자가 자사주에 관해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훗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장중에 자기의 주식을 갖다가 매수하는 것을 자사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매수한 그 자사주를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제 주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사주의 중요한 특징이 의결권 뭐 여부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예. 되는가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를 회사가 자기 돈을 갖고 매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자사주는 누구의 것이냐? 이 자사주를 획득을 결정한 현 경영진의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CEO나 CFO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소위 얘기하는 재벌이라 말하지만 제가 재벌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재용 회장 가문이 갖고 있는 전체 지분은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삼성전자 전체의 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벌이라는 것에 제가 이제 용어를 깊이 하는데 그러니까 경영 지배 가문, 이 경영 지배 가문의 것도 아니다. 무엇이? 자사주도.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린 SK나 롯데지주나 신영증권 이런 경우는 자사주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자사주는 현 경영진이 결정을 내려서 자사주를 획득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진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 자사주의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익 배당이 가능한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해당 회사의 주주 전체의 것입니다. 내가 신영증권의 주주라면 신영증권의 주주로서 지분만큼 나의 자사주도 내 지분만큼의 소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렇게 획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주총에서 어떤 의제가 올라왔고 의제가 올라왔으니까 의제에 대해서 표결이 붙었는데 현 경영진이 자사주를 획득했으니까 현 경영진이 이 의제를 갖다 찬성했다면 자사주도 현 경영진의 의제에 찬성하는 측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자사주는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이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의결권 관점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고 단지 자사주를 갖다가 주식시장에서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를 갖다 부양하는 효과를 갖다 누리기 위함이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의 자산을 갖다 증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400억 달러인가 제가 숫자는 헷갈리긴 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를 획득하기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진 것을 막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사주의 최대 효과인 것이지 자사주에 의결권 없다. 그렇다면 자사주 의결권이 필요한 어떤 주총이나 의총에 갔을 때 자사주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신문에서나 드문드문 들어보셨던 아니
그러면 현 경영진이나 재벌들은 왜 자사주 소각을 반대하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재계에서 뭐랄까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침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했던 거 그건 이제 순전히 착각.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예. 자기의 것이 아닌데 예. 자기의 것일 때는 소각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나의 경영권 지분율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서 경영권 침해라고 설득할 수 있지만 자기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경영권 침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사주와 의결권이 없는데 이 약간의 이제 탈법과 이제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의결권으로 활용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CJ와 네이버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이제 기업 간의 이제 거래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고 서로 간의 기업 간에 우리는 갖다 M&A에 준하는 협력을 모색했습니다라는 발표로 양사가 자사주를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교환하면서 CJ는 네이버에다가 CJ 대한통운 택배 서비스를 갖다 전담하기로 하고 왜냐면 그 네이버는 사실 주가를 갖다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더 이상 광고나 클릭이 아니고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얼마만큼 매출 올리냐 한때 30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온 택배 물량을 누가 받아가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CJ가 전담하기로 하고 대신 네이버는 CJ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받아오면서 거꾸로 CJ 콘텐츠를 네이버의 유료 독자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윈윈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버리면 네이버와 CJ의 자사주는 서로 의결권이 없었지만 CJ의 자사주가 네이버로 넘어가고 네이버의 자사주가 CJ로 넘어가면서 의결권이 없던 주식이 상대방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나올 때 CJ 갖고 있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CJ가 네이버 경영진에게 찬성하는 표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환경협에서 나 비롯한 재벌들이 그 자사주가 소각을 하면은 우리의 경영권이 침해된다. 우리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를 피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사실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사주는 경영과는 원론적으로 뭐랄까 그 무관한 게 맞는데 예. 그거를 이제 뭐 재벌 입장에서는 재계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다른 곳에 매각하면 의견이 되살아날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좀 잘못 그 남용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가지고 사실은 네이버만 하더라도 네이버의 총수라면 이해진 의장인데 이해진 의장 지분이 1%가 안 됩니다. 1% 안 되는 지분을 갖고 네이버의 경영권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네이버의 지분 1% 안 되니까 이해진 의장은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왜 그렇습니까? 네이버가 잘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갔을지언정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계속 모색을 하면서 해외 구직주 M&A를 체결하면서 뭔가를 하니까 네이버는 그래도 뭔가 경각심을 갖고 일처리를 열심히 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생성형 AI 시대에 맞아서 한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이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성형 AI가 중요한데 카카오는 국내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5개 회사를 선정하는데 카카오는 떨어졌고요. 아예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깜빡하고 있는데 아니 그 대단한 기업이 왜 우리나라 그 서버린 AI를 하겠다고 그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왜 지원서 제출하지 않았지? 라고 의문이 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어디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10,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다. 근데 네이버는 제한을 했고 우리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일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해진 의장의 지분이 1% 미만이 할지라도 이해진 의장이 여전히 경영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경영권 행사는 경영진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보장을 받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도 없는 자사주를 갖고 나의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상법 그리고 더 센 상법 이런 부분으로 주식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네, 통상 공식상 자사주를 이제 매입해서 소각하면 그게 이제 주가에 부양을 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튀어 오를까 그거에 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세요. 예, 이미 그렇게 튄 종목들도 상당했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제 코너 앞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4대 재벌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 중 하나가 SK입니다. SK는 자사주의 비중이 전체 보통주에서 25%에 해당해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실현이 된다면 SK는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24.8% 거의 25%의 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SK 주주라면은 그 법안이 발효를 말미암아서 나의 그 자산이 갑자기 25%가 증가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거죠. 갑자기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롯데지주, 오늘 이제 말씀드린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27% 나왔지만 사실 30% 육박하는 롯데지주의 자사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실효가 된다면은 롯데지주 입장에서도 롯데지주의 주주 입장에서도 갑자기 30%가 해당하는 나의 자산이 증식해버린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주식의 100이라고 친다면 자사주가 30이라면 30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 나머지 70을 갖고 전체 롯데지주의 결국을 행사해야 되고 롯데지주의 주주로서의 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나의 지분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가도 올라가야지 합당하다. 시간의 문제겠지만 결국 남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펼치게 되면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당연하다. 이걸 누가 노려보고 있느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당연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주시하고 있으면서 이걸 실현했을 때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데 내가 미리 사놔야겠다. 그러면 누가 사면서 선봉대 역할을 하면은 다른 주주들도 같이 끼어들면서 해당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롯데지주가 28%, 30% 육박하는 것이고 SK가 25%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은 안 나오지만 신영증권이 자사주 비율이 50% 넘습니다. 이게 좀 가능한 일일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영증권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당이 가능한 현금으로 계속 자사주 획득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신영증권이 원래 고배당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대신에 그 돈을 갖고 배당을 했다면 신영증권의 주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10% 넘는 그런 엄청난 어떤 복리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신영증권 경영진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왜? 너무 많은 돈을 돌려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딴 데 투자하지 않고 자사주 계속 매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신영증권의 주가는 갑자기 한순간에 50% 이상 뛰어 올라야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는 아마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앉아서 높은 수익률을 갖다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우리가 길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투자 전략에 확실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신유열 미래성장 실장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거 딱 이제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공시의 특징 중 하나 뭐냐면 모든 공시는 그렇지 않지만 최대 주주가 주식을 갖다가 변화했을 때 최대주주 변동 보고서라는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변동 보고서, 최대주주 변동 보고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주들 다 한국 국적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상외로 많은데 그중에 하나 롯데그룹이고 롯데그룹은 이제 아시다시피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가 일본에서 먼저 롯데껌으로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린 시절에 60년대 건너와서 한국 롯데를 세우면서 오늘의 굴지에 재계순위 10위 안에 드는 롯데그룹을 읽었습니다. 지금 한국 롯데는 이제 신동빈 둘째 아들이 이제 롯데그룹 회장으로 있는데 롯데 3세인 신유열 이제 부사장이 얼마 전에 이제 롯데 주주의 주식을 갖다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주식을 매입했다고 공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국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적이 이제 신유열 부사장이 이제 일본으로 국적이 표기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 변동 보고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 국적이 표기되니까. 우리가 다 한국 국적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의외로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하면서 이 해당 회사가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예를 들면 풍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방에 납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풍산의 주요 아들이 국적이 한국이었다 미국으로 바꿨어요. 그럼 과연 국방부에 납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럼 풍산의 어떤 매출과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식으로 국적도 영향을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신유열 부사장이 언젠가는 롯데그룹의 총수가 될 텐데 총수가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일본 사람이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올바른가라는 비판과 그런 의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관점에서 조만간 신유열 부사장이 결단 내릴까 보는데 오늘 주제인 신유열 부사장이 언젠가는 이제 물려받는다면 아버지가 야 유열아 네가 롯데그룹을 물려받아라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지분을 받아야 됩니다. 지분을 받으려면은 보다 싼 가격일 때 내가 롯데 주주의 주식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였던 롯데 주주가 자사주 비율이 30% 육박하는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롯데 주주는 숫자적으로 30% 올라가야 됩니다. 주가가. 그렇다면 올라가기 전에 신유엽 부서장은 롯데 주주의 주식을 늘린 것이 현명하고 이성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장중에 롯데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롯데 주주를 비롯한 이런 지주사들이 결국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소각이 의무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SK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혼 소송이 3심에서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엄청난 규모의 지분을 갖다가 부인이 노승 원장에 떼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 SK그룹 자체의 경영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사주 25% 없어지고 이런 맥락에서도 SK그룹을 보시면서 수익을 갖다 창출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이제 롯데지주가 상법 개정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다 3차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배경 설명까지 들으니까 투자 전략의 방향이 좀 서네요. 자, 오늘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와 함께 롯데가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투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떤 업종이 조금 더 괜찮을지 아니면 어떤 업종이 피해를 볼지 수혜주, 피해주를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줬더라고요. 자세하게 JP모건 체이스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민간업종, 방어업종을 좀 구분을 해줬는데 일단은 민감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업종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하는 자동차나 조선, IT 기술, 반도체 뭐 이런 쪽입니다. 방어적, 그래도 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는 은행, 화장품, 뭐 인터넷, 전력기기, 헬스케어 이런 쪽은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종별로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자동차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조의 성향상 조금 강성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청업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교섭을 단일화하는 창구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상승의 리스크가 있고 다만 최근에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파업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어제 파업 시작했더라고요. 관세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부분 파업이지만 어제 현대차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대차는 해외에서 공장 자동화를 활용을 해서 해외로 나갈 가능성들이 좀 높다. 현대차, 기아의 국내 매출 대비 인건비가 꽤나 높게 있다는 거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선도 뭐 비슷하지만 일단은 뭐 실적 영향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조선은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거다. 그러면서 매출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비포션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삼성중공업의 인건비 포션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안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는 건 삼성중공업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IT 쪽, 배터리 쪽 볼 텐데 IT는 그래도 다행히 그전에 뭐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이 뉴스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은 덜할 것 같고요. 대신에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외주나 인건비 상승 압력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되겠고 에너지, 화학, 배터리 쪽은 자동화가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아니면 노사 관계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류 쪽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물류 쪽에서 뭔가 노사관계 뭔가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에너지 화학 배터리 쪽은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될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은행, 헬스케어 이런 쪽은 아무래도 뭐 화장품 회사가 파업했다는 소식 뭐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영향은 적을 것 같습니다. 방산도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고 방위사업청 쪽에서 어쨌든 제도적 완충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은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터넷 게임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 대한통운이나 쿠팡 이런 쪽에서는 물류 쪽에서의 파업이나 분쟁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렇게 있는데 역시 매출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쿠팡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는 비교를 잘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버티는 힘이 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의 노동 그런 고용 지표 중요하게 반영될 차례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